고사리 재배 교육의 내용은 고사리의 성분과 속설, 예전에 뭐 고사리를 먹으면 암 걸린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루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또 자료를 찾아서 안내해드리고, 고사리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먹어왔잖아요. 얼마나 맛있는데 고사리 안 먹을 수 있나요?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잖아요. 쫄깃쫄깃하고,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고사리가 들어가면 그 요리의 맛을 확 살려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참 좋은 고사리에서 고사리를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그런 고사리 재배 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1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 고사리 재배 교육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사리 재배 교육을 안내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지리산 참 좋은 고사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참 좋은 고사리는 그대로 뜻 그대로요, 참으로 좋은 고사리, 어떤 품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벼에도 통일벼나 일반벼 그런 품종이 있고, 또 맛있는 그 품종들이 있잖아요. 수미 감자도 있고 일반 감자도 있고, 옥수수도 대학 찰옥수수나 이런 품종이 있듯이 고사리도 토실토실하게 통통하게 올라오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참 좋은 고사리를 브랜드로 쓰고, 이거는 참 좋은과 히읗이 들어가는 참 좋은 고사리를 다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해서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배 교육은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매 주마다 그 토요일 1시에 고사리 재배 교육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 교육을 중단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접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고사리를 심으려는 분들이, 재배 교육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한참 고사리 관련된 일이 바쁜 6월이 지난 7월부터 다음에 고사리 종근 분양을 시작하는 3월 이전, 그래서 7월부터 2월까지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시에 저희가 고사리 재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사리 재배 교육장이 있고, 한 30여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그 가득 차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들 오지는 않으세요. 또 뭐 편리한 여러분이 없다 보면 또 개인 질문도 많이 할 수 있고 해서 또 그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리 재배 교육을 전번 달이죠. 7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계속 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육을 할 거고요. 교육 비용은 이제 멀리서 찾아오시잖아요. 또 고사리를 심으려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숙박동이 있어서 방이 이제 4개가 있어서 거기에서 주무시고 1박 2일로 그렇게 이제 그 고사리를 심어보는 과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또 고사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당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그렇게 해도 고사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사리 재배 교육을 3시간 이내로 진행을 하고 당일로 해서 교육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재배 교육의 내용은 고사리의 성분과 속설, 예전에 뭐 고사리를 먹으면 암 걸린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루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또 자료를 찾아서 안내해드리고, 고사리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먹어왔잖아요. 얼마나 맛있는데 고사리 안 먹을 수 있나요?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잖아요. 쫄깃쫄깃하고,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고사리가 들어가면 그 요리의 맛을 확 살려버립니다. 그런 굉장히 맛있는 고사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성분이나 속설 이런 내용들, 배기숙제에 관한 고사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요. 고사리를 수확량이나 어느 정도 될까, 또 소득은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사리 종근이라는 게, 또 예전에는 고사리 뿌리를 심었다 이랬는데 종자용 뿌리 근자를 써서 종근이라고 해요. 그런 부분부터 고사리를 심는 방법, 그리고 성장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때 중요한
이제 풀 관리, 물 관리, 심기 전에 주의해야 될 내용들,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재배 환경의 이해하기, 토양, 어떤 땅에서 고사리가 잘 자랄까 하는 부분들, 그리고 물 빠짐이 좋은 마사토 같은 경우는 고사리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나 진흙 땅이나 황토 땅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고사리가 잘 자랄까? 그때 이제 중요한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고사리도 작물이기 때문에 퇴비와 비료를 하면 훨씬 수확이 좋아지겠죠. 성장도 잘 되고요. 그런 부분들의 퇴비, 비료, 토양 관리와 또 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친환경으로만 키울 수는 없잖아요. 조그만 뭐 10평 정도라면 친환경으로 할 수도 있겠죠. 직접 풀을 뽑아서요. 그러나 500평, 600평, 1000평 소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풀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의 약들은 분해성 약이에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토양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런 약을 이용해서 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약을 사용하는지, 약 이름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요. 물 관리, 배수로를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사례들, 정말 논에서도 굉장히 고사리가 잘 자라는데 그런 고사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 고사리를 심었으면 고사리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사리를 어떻게 팔아야 될 건지, 생고사리를 유통하는 것부터 생고사리가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연초에 그 3월 이제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따뜻한 지역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4월 초중순에 나오기 시작하죠. 초반에는 키로에 뭐 15,000원도 나오는 것도 있고요. 만 원 이상이 거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말릴 필요가 없겠죠.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생고사리를 유통을 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건고사리로 삶아서 말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국내 생산과 어떤 수입 내역들, 그리고 고사리 포장을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저희가 경험한 그런 노하우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이제 봄철에 심는 고사리 종근의 어떤 판매 시기와 판매 가격, 또 배송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작업을 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행하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7월부터 2월까지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실시하는 고사리 재배 교육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계속 이어서 이제 고사리 재배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